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에서 좀 간단하게 출발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상용 로그라는 개념입니다. 상용 로그. 상용이 뭐냐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기술이 상용화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 상용화됐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바뀌었다라는 뜻인 거죠. 뭐 주차할 때 사실은 되게 힘들어하는 주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평행 주차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막 아빠가 운전할 때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저기다 집어넣잖아, 살짝.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저걸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냐면, 자동차가 있잖아. 그 자동차를 들어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타이어가 있잖아. 타이어를 돌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 타이어 돌리고 차가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술이 90년대인가 막 TV에 나와서 난리가 난 거야. 야, 평행 주차를 엄청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기술을 그래서 심지어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서 사갔어. 근데 그런 자동차가 한 대도 없잖아. 상용화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됐다라는 뜻인 거고, 이게 로그는, 이 상용 로그라는 개념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로그는 변수가 두 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A의 B. 그래서 밑도 변수고 진수도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밑도 바뀌고 진수도 바뀌니까 바뀌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하나를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고정시키는 거냐면 밑을 고정시킬 거고, 밑을 얼마로 고정시킬 거냐면 10으로 고정시킬 거고. 그 밑을 10으로 고정시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진법이 몇 진법? 10진법. 10진법은 쉽게 생각하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를 표현하잖아. 이유는 손가락이 몇 개 있으니까? 10개 있으니까. 근데 제발 10개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꽁돌수 같은 남학생들이 막 손가락 좀 5개요 막 이래. 왼손에 2개, 오른쪽에 3개 있는 약간 이렇게 비정상적인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10진법이니까 밑줄 10으라는 로그를 상용, 많이 사용하는 로그라고 이야기를 부르도록 하자. 오케이? 그래서 상용 로그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항상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로그 10의 라지 n이라고 만들어준 것은 이제 상용 로그니까 밑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밑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라지 n과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쓰진 않을 건데요, 상용 로그 표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용 로그 표는 뭐냐면 상용 로그의 값들을 모두 다 적어 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로그 1.00에서부터 로그 9.99까지의 값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용하면 이제 대다수의 로그 값들을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표를 읽는 건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의 그 필수 예제 10번에 보시면, 20페이지죠. 필수 예제 10번에 보시면 로그 2가 0.3010이고 로그 3이 0.477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주기 때문에 그 값들만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용 로그 표에 보면 로그 2가요, 얼마냐면 0.3010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나올 거거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는 로그 2를 0.3010이 아니라 0.3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어. 문제 상황에 맞춰서 가면 되긴 하는데,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로그 2가 있고 로그 3이 있어요. 로그 3이 0.4771이야. 이렇게 두 개의 로그 값만 나와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되게 많은 자연수의 로그 값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로그 2, 로그 3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면 로그 4가 되겠죠? 4는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제곱이고, 그래서 2 곱하기 로그 2가 되죠. 그래서 로그 2는 0.3010이니까 2에다가 0.3010을 갖다 곱해 놓으시면 0.6020이 로그 4의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 5가 있는데요,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로그 2분의 10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수 5를 2분의 10으로 고쳤고 나눗셈의 형태가 되니까 뺄셈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10에서 로그 2를 빼는 거고, 로그 10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 즉
1에서 0.3010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0.6990이다. 이렇게 로그 5의 값을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5 다음에 로그 6이 있겠죠. 로그 6은요. 저 6이라는 진수 자체가 2하고 3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로그 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2랑 로그 3이랑 두 개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계산은 안 할게요. 이게 0.3010이고 0.477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안타깝게도 로그 7은 몰라요. 7은 진수에서 뭔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그 7은 문제에 나온다면 문제에 나와 있어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8은 8이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로그 2고 로그 2가 0.3010이니까 3 곱하기 0.3010 계산하시면 될 거고, 로그 9가 있습니다. 9는 3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2 곱하기 로그 3이 되니까 2에다가 0.4771을 갖다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그 2하고 로그 3만 나와 있으면 상당히 많은 값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고 필수제 10번부터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필수제 10번입니다. 로그 2가 로그 3이 값이 주어졌을 때 로그 5 더하기 로그 36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그 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그 2분의 10, 1-로그 2로 고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36인데 36은 6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과 3의 제곱의 곱으로 표현되겠지. 그래서 얘는 1-로그 2, 로그 측백이 로그인데 1로 표현해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로그 2, 그 다음에 2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갖다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필수제 10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수제 11번으로 가기 전에 로그에서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뭐냐면 상용 로그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뭐냐면 이 로그 라지 n의 값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n과 알파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n을 우리가 로그 라지 n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녀석을 로그 라지 n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족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서의 n은 무조건 정수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됩니다.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로그 a가 있는데 3.7이야. 그래서 이 3.7이라는 숫자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해해봐라. 그럼 뭐하고 뭐의 합으로 생각하면 되겠니? 당연히 3과 0.7의 합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3이 정수 부분, 0.7이 소수 부분,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건데, 주의해야 될 건 언제 나오냐면 음수일 때 나옵니다. 로그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3이잖아요.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고 소수 부분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3.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다시 0.7. 왜냐면은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상용 로그가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로그 A하고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합이 1일 때.
그때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이제 예제 11번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뭐 증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로그 A가 있어요. 그럼 로그 A는요,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로그 B도 나름대로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을 건데,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해본다면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얘도 뭐가 될 거냐면 알파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두 개를 갖다 빼보게 된다면 좌변은 로그 A 빼기 로그 B가 될 거고요. 우변은 N1 빼기 N2, 그 다음에 알파에서 알파를 갖다 빼는 거니까 알파는 0이 되겠지. 그 알파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N1 빼기 N2가 되는데 N1도 그렇고 N2도 그렇고 둘 다 뭐죠? 정수죠. 정수 빼기 정수는 당연히 뭐다? 정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두 개의 로그 값을 갖다가 뺐을 때가 정수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로그 A하고 로그 B를 더했을 때 각각의 소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더했을 때 1이라는 정수가 되어버릴 테니까 이번엔 두 개의 값을 갖다가 뭐 한 개? 더한 개 정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지 11번에서는요, 지금 위에 있는 표현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필수지 11번에 보니까, x의 값이 우선은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대. 그 다음에, 로그 x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 x 루트 x가 있는데, 이것의 차가 뭐가 되도록? 정수가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해봅시다. 로그 x세제곱은요, 3 곱하기 로그 x입니다. 그 다음에 x 루트 x는요, 여러분, x 루트 x는 x의 1승, x의 2분의 1승이니까 각다가 더하면 x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x의 2분의 3, 로그 x의 2분의 3승을 빼는 거니까 2분의 3 곱하기 로그 x를 갖다 빼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3로그 x에서 2분의 3 로그 x를 갖다 빼면 2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냐면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다가 상형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x고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돼요. 그 다음에 2분의 3 로그 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기다가 2분의 3을 갖다가 곱해 주시면 0은 그대로 0일 거고 2분의 3 곱하기 로그 x 그 다음에 2에다가 2분의 3을 갖다 곱하면 3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요 2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인 거니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가 있을 거고.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1이면 로그 x는 3분의 2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2면 로그 x가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10의 3분의 2승 또는 x가 10의 3분의 4승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두 녀석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랑 두 개 갖다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의 3분의 2승, 10의 3분의 4승 갖다가 곱하면 10의 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필수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보니까 지진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지진의 규모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래서 로그 2가 11.8에다가 1.5 m인데 이게 2가 에너지고 m이 지진의 규모야. 자, 그래서 이때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6이니까 m이 6일 때를 말하는 거지. m이 6일 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E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게 될 거냐면 로그 E6은
11.8 더하기 1.5 곱하기 6이 성립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규모가 5짜리 에너지가 있어요. 규모 5짜리 지진이 있어. 그러면 그때의 지진의 에너지를 우리가 EO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 성립하는 관계는 로그 EO는 11.8 더하기 1.5 곱하기 5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가 빼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로그 26에서 로그 25를 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변은 11.8, 11.8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1.5 곱하기 6에서 1.5 곱하기 5를 갖다가 빼는 거니까 이 값이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로그끼리 뺄 셈이니까 다시 하나로 합쳐주시면 로그 25분의 26, 1.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는 요 25분의 26이 얼마가 될 거냐면 25분의 26이 10의 1.5승이 되겠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변에 25를 갖다 곱하면 26은 10의 1.5 곱하기 25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규모가 6인 지진 에너지는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죠? 그게 10의 1.5승이 될 거고 10루트 10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 더 깔끔해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냥 원하는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본 지수, 그 다음에 로그까지 이야기들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챕터 지수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함수. 지수 함수는요, 뭐 이런 거예요. 지수꼴의 형태의 함수여야 하는데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도 이게 지수기는 하지. 근데 이거 우리가 알듯이 지수함수가 아니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생각할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지수꼴의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한데 차이가 뭐냐면 미지수가 지수에 있어야 돼. 얘는 x가 미지수가 밑에 있고 지수가 상수니까 1차식, 2차식, 3차식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의 x승 꼴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y는 a의 x승 꼴의 그래프인데 이게 생각을 하나 해보면 그래프가 두 가지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y는 a의 x승의 꼴이고 그러면서 이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수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오는 조건인 거지. 그래서 0보다 크고 1이 아닌 2라는 숫자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그래프의 좌표들을 생각을 했을 때 x에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건 점점 커지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이 y는 a의 x승 꼴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어쩔 수 없이 a 값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a 값이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냐면 1을 기준으로 a가 1보다 큰 경우와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것인데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요. 아까 이제 증가한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1보다 큰 숫자를 계속해서 갖다 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0과 1 사이에 a가 있다면 어쨌든 점점 작아지게 만들어주게 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지금 보시면 여기 점들이 있는데요. 요 점이 뭐냐면 x가 0일 때, 그러니까 y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x가 0일 때의 좌표인데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는 이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증가하던 감소하던 무조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 0,1이라는 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특성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면 지금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건데 기본적으로 모름지기 무조건 뭐부터 따져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건데 맨날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함수에서 제일 먼저 뭐 봐야 된다고? 정의역과 치역.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따위로 그림을 갖다 그려놓고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정의되는, 그래서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고 그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다? 정의역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다? 공역은 별로 안 중요해요. 공역은 사실은 더 커도 상관없으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실제로 함수값으로 선택된 애들의 모임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의역과 치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크든 0과 1 사이에 있든 이 함수들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y는 ax승이라는 이 지수 함수에 x에다가 특별히 넣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음수 넣어도 될까, 음수? 자, 보세요. y는 2의 x승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야. 괜찮니? 역수잖아요. 괜찮죠? 어떤 게 안 되냐면 나중에 로그 함수 배울 때 y는 로그 2의 x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죠.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커야 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함수에서는 정의역에 x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냥 어떤 실수를 갖다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치역이 있어요. 치역. 치역은 뭐죠? 실제 함수값들을 모두 다 갖다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치역은 근데 아까 2의 x승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는데도 이게 2분의 1이니까 무조건 뭐로 나왔어? 양수가 돼버렸었지. 맞아요? y는 2의 x승이라는 요 함수에다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도 함수값이 뭐가 나왔다고? 양수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치역은 실제 함수값이 되는 것들은 지수함수에서는 절대 음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그 다음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무조건 어디를 지나냐면 0,1을 지나요. 뭐냐면 이게 a가 양수건 그 0에서 1 사이에 있건 1보다 크건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0,1을 지난다. 위쪽에서 표현해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점근선. 점근선이 뭐죠? 한없이 다가가긴 하는데 실제로 만나진 않는 거, 닿진 않는 거.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 이게 쭈루루루루루루루 아래로 내려오긴 하는데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0이 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오른쪽에서 점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왼쪽에서 점근선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항상 공통적으로 x축이 y는 0이라는 상수 함수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예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는 한 경우에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면 거기에 따른 함수값들도 점점 커진다. x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값도 커진다. 증가함수다. 반대로 임의의 두 실수 x1과 x2에 대해 x값은 커지지만 함수값은 오히려 작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그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다? 감소 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우리 열심히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함수가 되게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래놓고 이따위 문제들을 막 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y는 2의 x-3승 더하기 5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혹은 뭐 y는 4분의 1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1이라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굉장히 막 뭔가 배신감 느끼죠. 알려준 거에서 안 나오니까. 근데 원래 함수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그래요. 뭐냐면 옛날에 자 2차 함수를 중학교 때 배울 때 얘들아 이거 y는 x제곱이야. 이거 y는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래서 x제곱 앞에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하지? 그래서 y는 ax제곱이 있단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갑자기 뭘 배우냐면요.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이라는 걸 배우거든. 그래서 얘는 뭐 아래로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 모르겠는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아래로 볼록하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니? m, n이 2차 함수지.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요 방정식 x 이퀄 m을 추계 방정식으로 하는 그런 2차 함수죠. 이게 뭐냐면 y는 ax 제곱에서 온 거야. y는 ax 제곱 이렇게 아래로 볼록했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0,0였었고 이렇게 y축 x 이퀄 0가 추계 방정식이었는데 이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바꿔버린 거냐면 이렇게 갖다 바꿨거든. 그게 어떻게 바꾼 거냐면 x 대신에는 x 빼기 m을 집어넣고 y에다가는 y-n을 갖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이동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0,0였던 게 그렇게 이동되니까 m,n으로 꼭지점이 이동을 하고 추계 방정식도 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게 원래 함수를 해석하는 기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y는 2x-3 더하기 5를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보시는 게 맞는 거냐면 y는 2의 x승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증가하는 0,1을 지나는 그 그래프가 있었는데 걔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됐고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된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y는 a의 x-m 플러스 n이라고 만들어지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해보자. a는 0에서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보다 클 수도 있다. 근데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은 기본 함수, 우리가 위에서 배웠었던 y는 a의 x를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 y는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에 정확히 말하면 양의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빼기 n이 들어간 형태니까 y축에 양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준 그래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y는 a의 x-m 플러스 n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뒤쪽에 한번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가실 거냐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ax승이 돼. 필수에서 1번에 보니까. fx는 a의 x승인데 문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f2가 4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fx가 a의 x승이니까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a제곱이 4분의 1이죠. 그럼 a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가 플러스 2분의 1이든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a는 양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다. fx는 2분의 1의 x승이라는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하는 지수 함수예요. 오케이? 기억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함수에다 마이너스 4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니? 그러면 f의 마이너스 4는 2분의 1에 x 대신에 마이너스 4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에 다시 마이너스 4승이고 두 개 갖다 곱하는 게 지수 법칙이니까 2의 4제곱 얼마 나옵니까? 16입니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니은 그래프는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4를 지난다는 이야기는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했을 때 4가 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2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1승이에요. 4가 아닌데요? 니은은 틀린 말이군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다. 자, 원래 있었던 기본 y는 ax승의 형태에서 전혀 고치질 않았지.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게 증가선, 감소선, 점근선이 x축인 건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 맞는 말.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라는 리을의 표현은 증가함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증가지 감소지 판단하는 건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 미치니까 틀린 말이네요. 감소함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필수제 2번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함수의 기본 해석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자, y는 3의 2x승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a x승을 배울 때 a 2x승을 배운 적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로 바꾸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얘는 3의 제곱의 x승이고 3의 제곱은 9니까 이거 y는 9의 x승이야. 기본 형태가. 그래서 y는 9의 x승이 있는데 그것을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y는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9의 x-m이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끝에다가 n을 갖다 더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9의 x-m 플러스 n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거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y는 9 곱하기 3의 2x승 더하기 9하고 같대. 그러면 비교해보기 위해서 지수 법칙 이용해서 정리합시다. 3의 2x승은 9의 x승으로 바로 갖다가 고칠게요. 오케이? 여기 3의 2x승 하나만 9의 x승으로 고쳤어요. 그 다음에 9는 9의 1승이니까 9의 x 더하기 1승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이게 왼쪽에 검은색하고 지금 같아야 되는 거니까 비교해보시면 얘랑 같은 거고. 그러니까 m이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될 거고. 얘랑 같은 거니까 n이 얼마면 되는 겁니까? 9가 되면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m하고 n 두 개를 갖다 더한 게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필수예제 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수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필수예제 3번입니다. 자, 라지 a가 있는데 루트 2의 세제곱이에요. 라지 b가 있는데 0.5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이고요. 라지 c가 있는데 세제곱근 4입니다. 이거 그 앞쪽에 지수할 때 얘기했었던 건데 그때 나왔었던 문제들은 밑을 공통으로 만들 수가 없었거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요 밑에 숫자들을 보니까 여기 뭐 2가 있고 0.5는 2분의 1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잘 갖다 고칠 수 있겠지. 그래서 루트 2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에 2분의 1승이니까 2의 2분의 3승이 되고 0.5는 10분의 5, 즉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5분의 1승이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5분의 1승이니까 두 개 갖다 곱해 주시면 2의 5분의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4는 2의 제곱이죠. 거기에 다시 세제곱근 3분의 1승이니까 2의 3분의 2승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냥 지수가 아니라 지수 함수 파트에서 나왔잖아.
문제 의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다 밑을 2로 하는 로그들로 지수들로 표현을 해놨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함수로 하나 갖다 그리는 겁니다. y는 2의 x승이다. y는 2의 x승은 뭐야?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의 x승에다가 x값 대신에 2분의 3도 집어넣고 5분의 1도 집어넣고 3분의 2도 집어넣을 건데요. 뭐 이쯤이 5분의 1, 0.2면 이쯤이 3분의 2, 0.6땡이면 이쯤이 2분의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이 y는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에다가 하나씩 갖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첫 번째가 제일 아래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의 3분의 2승 c가 나오고 제일 위쪽에 2의 2분의 3승 여기가 a가 나오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b, c, a라는 대소관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b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필수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제 4번에 보니까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정의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 문제에서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x값이 저렇게 생겼고 함수 y는 3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k라는 함수에 최대값이 1일 때 상수 k가 얼마인지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녀석은 우리가 기본으로 배웠었던 y는 ax승 형태가 아니지.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냐면은 기본 형태의 함수를 적절히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진 걸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어디에서부터 왔을 거냐면 y는 3의 x승에서부터 왔을 거야. 그래서 y는 3의 x승이라는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적절히 평행 이동시켰는데 이거를 평행 이동, x축으로 y축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는 원래 이 함수가 가지고 있었던 증가함수라는 조건의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얘도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인 거야. 그럼 증가함수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있으면 어디서 나오겠니? 제일 클 때 나오겠죠.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제일 큰 x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3의 제곱 더하기 k가 최대값인 1이 되는 거고 그게 9 더하기 k니까 한쪽으로 넘기면 k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그런 지수함수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적 5번인데 필수적 5번은요. 거기에 뭔가 약간 합성되어 있는 형태거든. 자,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그 다음에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야. 이것이 x 이퀄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배웠었던 2x승도 아니고 거기를 평행시켜 놓은 형태도 아니고 그 지수 형태에다가 2차 함수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로 가야 되는 거냐면 합성함수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이름을 붙일게요. 저기 저 지수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 함수가 뭐로 표현될 거냐면 2의 fx라는 지수 함수로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1,4인 2차 함수인데 그런데 문제에서 x값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뒀냐면은 0에서부터 3까지 뒀어요. 이쯤이 0이고 3까지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지. 대칭되는 형태니까. 여기가 0, 1, 그러면 여기가 2, 그럼 여기가 3. 이해되세요? 3일 때 제일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3 집어넣어 보시면 2의 제곱이니까 3,8. 그래서 fx의 값의 범위가 제일 작을 때가 4고 제일 클 때가 8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2의 fx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밑이 2면 증가함수인 거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수는 최대 얼마예요? fx는 최대 8이죠. 언제? 3일 때죠. 그래서 언제냐면 x 이퀄 3에서 오케이? 최대값 라지 m은 2의 8승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256이겠네요. 그래서 얘가 b고 3이 a가 되니까 a하고 b 두 개를 갖다 더한 것의 값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필수제 4번하고 5번을 사실은 개념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정의역이 m보다 크거나 작고 m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m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y는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는 오케이? ax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a가 1보다 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a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건데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죠.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값이 나올 테니까. 맞죠? 그래서 제일 작은 x 이퀄 m에서 이 지수함수가 최소이고 x 이퀄 n에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고요. 반대로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ax승이라는 함수 자체가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x값인 x 이퀄 m에서 오히려 최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일 큰 x 이퀄 n에서 오히려 최소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a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에 있는지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가 그냥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afx 아까 2차 함수가 들어있던 것처럼 합성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큰지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a가 1보다 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fx가 최대가 되면 함수값 y도 최대가 되는 거고 맞습니까? 반대로 fx가 만약에 최소면 증가함수니까 y값도 최소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감소함수니까 fx가 최대이면 y는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면 오히려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이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을 막 써드리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실제 문제를 통해서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필수제 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그냥 상식적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개념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뭐냐면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이야.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27의 x승 빼기 3의 x제곱 마이너스 9승이 0이다.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자,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9를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자. 27의 x승이 3의 x제곱 마이너스 9라고. 오케이? 근데 우선은 지금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게 밑이 달라요. 얘는 27이고 얘는 3이야. 근데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맞죠? 그래서 3의 세제곱에 다시 전체 x니까 3의 3x승이고. 그래서 뭐가 지금 같아지는 거냐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9하고 3의 3x가 같은 놈인데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뭐만 같으면 돼 이제?
지수만 같으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9가 3x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냥 옥 쓰지 말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냥 얼마다? 3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지수 방정식을 푼 거예요. 그냥 그렇게 풀면 돼. 밑이 다르니까 밑을 같게 해서 풀면 되는 거다.